지점마다 금리가 다른데 지점마다. 네, 지점마다 다른 금리를 이렇게 내가 위치한 곳에 바로 이렇게 다 나와요. 와, 완전 좋다.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을 하시면 금리를 한 1.2에서 한 2% 정도 더 받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고금리 시대에 최고의 재테크 비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빨간 쭈끼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머니플레이스에서만 우리 빨간 쭈끼님을 봤는데, 빨간 쭈끼님은 전직 은행원, 딱 지점장 달기 직전까지 근무했다가 나온 PB 팀장을 하고 있으신 빨간 쭈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고금리 시대 재테크 비법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행복재테크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종잣돈을 모을 때 가장 모으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적금인 것 같아요. 이런 은행 예금 적금 상품이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 가장 선호하는 그런 투자처가 이번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2002년 그 정기예금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금리 시대에 시드머니도 안 될 수 있고 모아놓은 돈을 어떤 걸 가입을 해야지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지, 눈만 뜨면은 금리가 또 올랐다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또 가입해 놓은 상품을 또 이제 갈아타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잘 갈아타는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꿀팁 같은 것들 이렇게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는 제가 행크TV 영상에도 찍어놨습니다. 우리 주식, 코인,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금리 괜찮은 곳에 저축을 해놓고 그 기간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공부를 완성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꼬마 빌딩은 2%대, 3%대 그 수익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재산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2%, 3%라고 하면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뭐 미국에서 4%대가 넘었고 우리나라 뭐 6%대 특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만 잘 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그 시기이니까 부동산 대출금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좋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시장 현황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네. 1월 13일에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지금 현재 금리보다 한 0.25% 인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인데요. 네. 여기에서 0.25% 인상이 되면 3.5%로 이제 네. 기준금리가 정해질 걸로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금리만 오른다고 하면 계속 대출금리 때문에 악소리가 나왔는데 예금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볼 거고, 또 이 그래프는 9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나와 있어요. 파란색은 미국 금리고 빨간색은 한국 금리인데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항상 거의 1% 정도 위로 유지했던 거죠. 그죠? 네. 미국 금리보다 항상 1% 위에 유지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역전했습니다. 또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이번에도 4.5로 올리고 우리는 13일 날 3.5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7연속으로 이게 사상 7연속.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7연속으로 계속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된 거예요. 네. 미국이 현재는 4.5%인데요. 지금 5% 이상도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갭 차이가 지금 현재도 1.25인데 저희가 요번에 0.25%가 올라가면은 한 1%로 이제 갭이 조금 작아지지만 네. 만약 미국에서 이제 5% 이상으로 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그 갭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꼭 미국 금리를 같이. 잘 봐야지만이 한국 기준금리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다가 작년 한 11월 중순에 거의 은행들이 5% 정도 정기예금 금리를 찍었거든요. 거의 최고 수준으로까지 이게 올라갔는데 2022년 11월 중순에 5%대 금리. 정부에서 은행들끼리 너무 금리 인상 가지고 경쟁하지 말라 네. 그래가지고 그 자제를 권고를 했어요. 그것은 은행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저축은행 같은 그런 이금융권에서 돈이 빠져나오면
나오면은 그쪽에서 자금난이 이제 우려가 된다. 그래서 금리가 11월부터 이제 5%를 찍고 그 뒤로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4%대를 찍었는데요. 대출금리 8% 뚫었는데 예금금리는 5%에서 4%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4%로 역주행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4%대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 일부 금융기관에서 3.8, 3.9 이렇게 3%대로 금리가 또 떨어졌어요. 현재 지금 예금금리가 정점이냐, 지금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2년, 3년 이렇게 장기 상품을 가입하자 해가지고 장기 상품에 이제 많은 자금이 또 몰린다고 합니다. 5%대 예금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타기 러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행크 분들은 자금의 여유가 또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적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또 투자 안 하는 기간 동안은 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고금리로 갈아탈 때 무조건 이율이 높은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잘 계산을 해야지만 나에게 더 수익이 오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꿀팁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장 상하로 보면 7연속 금리가 인상되었지만 정부에서 중간에 조율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기업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PF 대출금리도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또 대출 금리랑 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구두 개입이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지금 격차가 좀 있어요. 예금 금리는 3점대로 올랐지만 4%에서 3%대까지, 또 중장기 예금 상품에서는 조금 더 고금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다 동조화가 되지 않고 지금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금리의 상품을 고를 수 있고 또 중장기 상품은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오늘 사실 포인트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좋은 상품을 고른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비교를 해서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네이버 검색 같은 것만 해도 예적금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금융 상품을 다 통합해서 많이 들어있는데요. 아, 예적금을 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모든 금융기관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네. 조금씩 그 사이트마다 차이점이 아, 있어요. 사이트마다 차이점이 예. 있다. 네. 예, 그래서 금융감독원에는 이제 은행하고 저축은행이 있고요. 네. 은행연합회 사이트에는 은행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회사들만 나와요. 회원들만. 예. 네네. 예, 그런데 또 금융감독원하고 은행연합회가 약간 공공성을 띠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네.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느린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이제 예적금 비교하는 것과 마이뱅크라는 이런 어플이 있어요. 네. 홈페이지도 있고 가장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네이버에서 바로 예적금 비교, 그다음에 마이뱅크에는 좀 보기 쉽게가 잘 돼 있어요. 네. 네이버 페이는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예적금 비교 치면은 딱 요런 화면이 나와요. 예금, 적금, 그다음에 이제 CMA는 이제 입출금 그런 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예금 하면은 이제 1금융권, 뭐 저축은행 해가지고 금융권을 선택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금리가 또 나오고요. 또 이제 적금도 1금융권, 저축은행 해서 쭉 금리가 이제 비교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나옵니다. 마이뱅크인데요. 마이뱅크. 예, 아까 전에 이제 네이버 페이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저축은행, 은행, 금융기관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네. 금융기관이 좀 다양하게 많은 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업데이트 날짜가 있어서 업데이트. 가장 최근에 올라온 상품들도 있고요. 기간이 12월이다 싶은 이런 것들은 금리가 저 때보다는 지금 조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아, 저 때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가입하기 전에는 꼭 이 금리로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네요. 업데이트 날짜까지 확인하신다고 하면 그 사이하고 지금에서 또 0.25포인트 조정도 있고 아니면 정부가 금리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됐던 거는 지금 고시된 거하고 변동성이 크지가 않고 그렇지 않은 거는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새마을금고 금리가 나오지만 새마을금고가 독립채산자라고 해서 동마다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지점마다 금리가 다른데 지점마다 다른 금리를 이렇게 내가 위치한 곳에 바로 이렇게 다 나와요. 와, 완전 좋다. 동일한 새마을금고 상호이지만 각 지점마다 저렇게 예금 금리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4.5고 여기는 5.69잖아요. 4.5랑 5.69면 차이가 3.4도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높은 금리를 일단 찾아서 전화해서 이거
가입 가능한지 물어보고 네. 그렇게 움직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꿀팁입니다, 이거는. 네.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이런 상품 중에는 이제 보통 은행마다 특판을 많이 해요. 특판. 예, 특판이면 조금 특자가 붙었으니까 조금 더 플러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딱 일정 기간에만 판매하는 네. 그런 한정성 있는 그런 한정. 상품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특판 예금 아니면 특판 적금 이렇게 쳐보세요. 특판 예금, 특판 적금. 뉴스도 들어오고 네네. 광고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뷰를 클릭을 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옵션이 있는데요. 네. 옵션에서 1일이나 1주 이렇게 가장 최근. 네네. 왜냐면 특판이 만약에 기간을 안 넣으면 네. 1개월 전에 특판한 거는 벌써 특판 기간이 끝날 수도 있고 네네. 또 금리가 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일이나 1주 이렇게 특판을 검색해서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의 그런 후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은행이 근처에 있다거나 한다면 이런 데에서 또 찾아봐서 상품을 네.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상품들을 가입할 때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팁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비과세 상품이나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을 하시면 금리를 한 1.2에서 한 2% 정도 더 받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비과세, 저율과세. 어쨌든 세금이 없거나 아니면 거의 붙지 않는, 그죠? 이렇게 비과세나 저율과세가 붙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들은요, 이자에서 15.4% 이자 소득세를 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자 소득세와 이자 소득세의 뭐 10%에서 농특세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이자 소득세라고 그냥 통칭으로 얘기를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를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5만 4천 원을 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에 대해서 15만 4천 원이니까 15만 4천 원을 무조건 은행에서 이제 원천 징수를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를 세금을 내는 건데, 이 비과세는 그 15만 4천 원을 전혀 안 낸다는 거예요. 너무 좋긴 한데 아무나 이 비과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65세 이상인 그런 거주자, 노인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장애인 분들이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한장,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렇게 있는데요. 예, 우리는 좀 이제 65세 이상인 부모님이 계시거나 장애인 등록증만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행크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분양권 청약할 때 또 이런 조건에 있는 분들이 특공을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가족들, 친지들 중에서 이런 또 조건이 있는 거 같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 한도는 1인당 이제 5천만 원 한도까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예금을 하면은 15.4%를 전혀 안 떼는 거고요. 이제 저율과세는요, 15만 4천 원에서 14,000원만 내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4%만 이제 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만 19세 이상이면 다 되는데요. 아무 금융기관에 가시면 안 되고 신협이나 수협, 뭐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이렇게 상호금융 제2금융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준조합원으로 가입 시 3천만 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율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목돈 만들기에 정말 좀 좋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상자가 적다 할지라도 저율과세는 노력하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이니까 여러분들 저런 상품은 금리만 비교하지 마시고 이게 저율 상품인 것까지 조건을 따져서 가입하신다고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조합별로 3천씩인가요? 라고 덕희님이 이제 3천, 3천, 3천 이렇게 넣으시려고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요. 통합해서 3천만 돈이 원입니다. 9천 있는 분이네요, 그죠? 네. 통합해서 3천인데요. 나는 농협에 가입하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가입 안 했다고 몰래 가입 또 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비과세나 뭐 저율과세, 세금무대 이런 한도들은요, 전 금융기관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통합해서 있어요. 관리한다. 그래서 저 비과세 들은 거 없어요, 세금무대 가입한 거 없어요 하더라도 다 알아서 한도를 가입할 때 정하게 됩니다. 네, 통합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3천만 가능한 걸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통합해서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새마을금고 아까 지도에서 금리 보신 것처럼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2금융권들이 1금융권 은행보다 조금 더 금리가 높아요. 금리가 높은 데다가 저율과세 하니까 1%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높은 데다가 또 1%를 더 높으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쪽에서 이제 가입하시는 게 일반 시중은행에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좋네요. 그리고 어쨌든 신협, 지금 수협, 뭐 새마을금고 이런 곳도 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니까 한 번 방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더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가입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은행 1금융권 다녔지만 가입은 못했지만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과세랑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좋겠고요. 금리 상승 시에는 이제 연동형 상품을 이용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연동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3개월, 6개월, 뭐 1년 등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든지 1년마다 금리가 바뀌든지. 그러면은 이제 3개월마다 또 상품을 또 재가입을 계속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귀찮지 않느냐? 요거는 만기를 예를 들면은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해놓고 금리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대출금리도 변동금리 상품
상품으로 하면 금리가 인하될 때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이 예금 같은 경우도 그럼 금리 변동 상품이 있을 때는 딱 고정으로 이용하는 것보단 더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이런 상품을 정할 때, 우리 정기예금을 할 때 6개월,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기간이 길수록 이제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년, 2년 이런 걸 가입을 하는데, 금리 인상 시에는 1년짜리로 했는데, 한 2개월 있다 금리가 올랐어요. 3개월 있다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1개월 있다가 해지하고 싶고, 2개월 있다 해지하고 싶고, 마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이 연동형 상품도 있지만, 그렇게 긴 상품으로 해놨을 때, 그러면은 중도 해지하고 다시 갈아타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라도 중간에 돈이 필요하셔서 해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5부자를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아니, 혹시라도 돈 필요할 때 하나씩 빼서 해지해서 쓰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은행 상품들을 잘 보면은 중도 해지할 때 일부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5천만 원을 다 넣어놔도 제가 막 1,000만 원만이 필요해요. 그럼 1,000만 원만 해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천만 원은 처음 가입 시 금리를 그대로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이. 중도 인출을 일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하는 거는 혹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전체를 다 깨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갈아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한 11월, 12월 이때에는 금리가 많이 높으니까 눈만 뜨면 다음날 금리가 변경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갈아타고 싶으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갈아타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 4월 달에 해지를 한다고 한다면 4월 달까지 예를 들면 4%를 받아야 되는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원래 1년짜리를 가입할 때 4%를 주려고 했는데 4개월 만에 돈을 찾아간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을 해요. 이제 은행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아주 낮아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금리가 상승돼서 나는 지금 3%대 들었는데 난 4%대 그냥 가입할 거야. 그래서 딱 1% 이익만 보고 가면 안 되고 내가 기존에 가입 기간이 길었다고 하면 중도 해지하고 갈아탔을 때 꼭 그게 이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조금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만 하지 만약 1%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게 2, 3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계산법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 계산해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4개월 있다가 중도를 해지한다 그러면은 4개월까지 정상이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중도 해지 저렴한 거 한 0.2% 정도 나오거든요. 4개월 동안 0.1을 받아가고 처음에 약정한 4%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기 이자랑 앞으로 내가 금리 인상 후 지금 4%짜리 가입했는데 이제 5%로 갈아타려고 해요. 그럼 1%가 올랐잖아요. 나는 4%에 가입했는데 그럼 5% 지금 최고금리라던데 나도 그거 가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 4%에서 5% 차이 1%짜리를 갈아탔을 때의 이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포기 이자랑. 네, 그래서 만약에 갈아타는 게 더 크다. 1% 차익 1%가 더 크다. 그러면은 갈아타는 건데 이쪽이 더 크다. 그럼 정상이자를 가야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1억에서 4%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4개월로 5%로 갈아탈 때 4% 했을 때 133만 원이고 포기이자가 126만 원이면 이걸 계산했을 때 지금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5%로 더 높은 걸로 갔는데도 26만 원을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에 갈 게 아니라 포인트는요. 금리 비교를 해서 내가 이미 가입된 상품이 있다면 계산을 해봐서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좋은 상품을 고르고 또 내가 기존에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빨간 조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